70대 할머니들 중에도 마라톤을 뛰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집 앞 마트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같은 70대인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걷기조차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70대에도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경력의 노인의학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30년 넘게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알찬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70대인데 왜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공원을 뛰고 또 어떤 분들은 걷기조차 힘들어할까요? 제가 오랫동안 진료해온 두 분 환자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김영애 할머니는 78세입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조깅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가십니다. 손주들과 놀 때도 에너지가 넘치고 취미 활동도 자원봉사도 활발하게 하십니다. 반면 박순자 할머니는 75세로 영애 할머니보다 젊지만 무릎 통증으로 집 안에서도 움직이기 힘들어 하십니다. 약을 챙겨 먹는 것도 큰일이고 우울감에 자주 시달리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전적 요인, 운이 좋아서?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제가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난 늙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몸이 늙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금연보다도 더 큰 효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본 건강한 70대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알려드릴 습관 중 5가지의 핵심 습관은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핵심 습관은 바로 움직임의 일상화입니다. 건강한 70대 어르신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TV 앞에서 4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2시간 미만인 사람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125%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애 할머니처럼 조깅이나 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앉을 때마다 알람 맞춰놓고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집 안을 한 바퀴 돌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 작은 습관이 그분의 고혈압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70대에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놀랍게도 근육이 다시 생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해드리는 간단한 운동은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하루에 10번만 해도 효과가 있고 점점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30%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습관은 영양의 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양질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건강한 70대 어르신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량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젊은 성인보다 최소 20% 더 섭취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저녁에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꼭 먹어요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근감소증 없이 건강한 근육량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의 다양성입니다. 같은 채소만 먹는 것보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간 파프리카, 노란 고구마, 초록 시금치, 보라색까지 이렇게 다양한 색의 식품에는 각각 다른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과도한 염분 제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져 점점 더 짜게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 되고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소금 대신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늘, 생강, 후추, 바질 등으로 맛을 내면 소금을 줄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습관은 질 좋은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70대에도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기억을 정리합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있어 수면의 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의 수면 클리닉에서 관찰한 결과 잠이 안 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낮 동안의 활동량 부족이었습니다. 충분히 활동하지 않으면 몸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수면 패턴이 깨집니다. 영희 할머니는 매일 적어도 한 번은 햇빛을 쬐면서 산책을 해요. 그래야 밤에 잠이 잘 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은 일주기 리듬을 조절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또한 수면 전 루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등 블루라이트를 내뿜는 기기 사용을 피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박지영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20년간 수면제를 복용하셨는데 취침 전 루틴을 바꾸고 낮 활동량을 늘린 후 3개월 만에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핵심 습관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에 걸친 장기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는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유전자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고립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위험이 64% 높고 사망률도 45% 높았습니다. 이는 하루에 15개비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위험도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건강한 70대 분들은 대부분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동창회, 종교활동, 봉사활동, 동호회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사회적 활동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손주들과 매일 저녁 화상통화를 하시는데 20분의 대화가 우울증 치료제보다 효과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습관은 평생 학습입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늙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 힘들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히 2가지 이상의 감각을 사용하는 악기 활동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 최순애 할머니는 76세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 힘들었지만 6개월 후에는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기억력도 향상되고 손떨림 증상도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매일 피아노 앞에 앉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기쁘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4에서 5년 늦게 나타납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배우자 상실, 은퇴,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낮았습니다. 건강한 70대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걷기,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공통점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박지영 할머니는 화가 날 때마다 텃밭으로 나가 잡초를 뽑는다고 하셨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내 문제가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2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웃음은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실제로 웃음 요법은 많은 노인의료 기관에서 공식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7번째 핵심 습관은 목적의식 유지입니다. 오키나와는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비결 중 하나는 이쿠가이라는 개념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징후가 있어도 강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인지 기능 저하가 현저히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목적의식은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을 위한 요리, 반려동물 돌보기, 식물 가꾸기, 이웃 돕기 등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정원찬 할아버지는 78세의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회복 의지가 없어 재활치료에 협조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녀가 할아버지가 내 결혼식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한 후 놀랍게도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그는 손녀의 결혼식에서 실제로 춤을 추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자문해 보세요. 8번째 핵심 습관은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적 제약이 생기고 사회적 역할도 변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심장병 발생률이 60% 낮았고 스트레스에서 더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건강한 70대 어르신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건강 문제나 제약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나이 들어 다리가 아픈 것보다 아직도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보다 아직도 손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실패나 좌절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인들은 실패를 끝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78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박명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손가락이 너무 커서 자판을 누르기 힘들었어요. 손주들은 금방 배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했더니 이제는 유튜브도 보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늙어서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번째 핵심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종종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고혈압, 당뇨, 암 등 많은 질환들이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 치료의 성공률을 크게 높이므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70대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정기 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했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른 권장 검사인 대장 내시경, 골밀도 검사,
안과 검진 등도 필수입니다. 제 환자 중 이경숙 할머니는 증상이 없었지만 정기 검진을 통해 초기 대장암을 발견하여 성공적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검진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초기라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이제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또한 건강검진만큼 중요한 것이 복약 수능도입니다. 처방된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 복용을 돕는 알람 앱이나 약통을 활용하면 잊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핵심 습관은 호르몬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 수치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여성은 폐경으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등 다양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에너지 수준, 근육량, 골밀도, 수면, 기분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호르몬 균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운동과 영양입니다. 특히 저항 운동은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이는 다른 호르몬의 균형을 방해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 많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조절됩니다. 특히 멜라토닌은 수면과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으로 나이가 들수록 생성량이 감소합니다. 제 환자 중 윤미경 할머니는 불면증과 피로감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절한 갑상선 호르몬 치료 후 에너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체중 관리도 쉬워졌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1시간 걷기가 가능해요. 호르몬 변화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자가 진단이나 처방 없는 보충제 사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11번째 핵심 습관은 장 건강 관리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이 면역 체계, 기분, 인지 기능, 심지어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장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등의 풍부한 식이섬유를 매일 25g에서 30g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구르트,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하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안수진 할머니는 만성 변비와 복부 불편감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식단을 바꾸고 매일 아침 발효 요구르트를 드신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익숙하지 않아 먹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장이 건강해지니 피부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진 것 같아요. 감기도 덜 걸리고요. 또한 수분 섭취도 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째 핵심 습관은 적절한 약물 관리입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다중약물요법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중약물요법은 약물 간 상호작용, 부작용 증가, 복약 수능도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 중 약 10%가 약물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70대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신이 복용하는 모든 약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의사나 약사와 약물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의사와 상담 없이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용량을 임의로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처방약과 함께 복용하는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한약 등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들 역시 처방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김철수 할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5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녹용과 인삼 추출물을 함께 복용하면서 어지러움과 두통이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녹용과 인삼 추출물이 혈압약의 효과를 증가시켜 혈압이 너무 낮아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합니다. 13번째 핵심 습관은 만성염증 관리입니다. 만성염증은 노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질환인 심장병, 암, 치매, 관절염 등의 공통 요인입니다. 흥미롭게도 만성염증 수치가 낮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는 흡연, 과도한 알코올 섭취, 고당분 식이, 스트레스, 수면 부족, 비만 등이 있습니다. 반면 항염증 효과가 있는 습관으로는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채소 위주의 음식을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인 연어, 고등어, 아마씨, 호두 등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박지영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셨는데 식단을 바꾸고 일주일에 3번 수영을 시작한 후 통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절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수영은 물속에서 하니까 관절의 부담이 적더라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습관을 바꾸니 약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14번째 핵심 습관은 인지훈련입니다. 앞서 평생학습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인지 훈련도 중요합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면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가소성은 80대, 90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효과적인 인지 훈련 방법으로는 독서, 스도쿠, 크로스워드, 카드 게임, 악기 연주, 새로운 길 탐색, 외국어 학습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인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적인 활동인 댄스,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인지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최영수 할아버지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는데 매일 30분씩 인지훈련 앱을 사용하고 주3회 탁구 동호회에 참여한 결과 6개월 후 인지기능 평가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앱 사용법도 익히기 힘들었는데 손주가 도와줬어요. 게임처럼 되어 있어서 재미있었고 점수가 올라가는 걸 보니 성취감도 느껴졌습니다. 탁구는 반응 속도와 집중력을 높이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니 우울한 기분도 사라졌어요. 15번째 핵심 습관은 구강 건강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치주 질환은 심장 질환, 당뇨, 치매 위험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타액 분비가 감소하고 잇몸이 퇴축되며 약물 부작용으로 구강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충치와 치주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건강한 70대 어르신들은 대부분 꾸준한 치과 검진과 올바른 구강 위생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칫솔질을 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치를 사용하는 경우 올바른 세척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잘 맞지 않는 의치는 영양 섭취 불균형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이명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치과 방문을 미루다가 심한 치주 질환이 발생했고 이것이 당뇨 조절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치주 치료 후 당뇨 수치가 안정되었고 이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치아 관리가 당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는 치실도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입안이 상쾌하니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고 웃을 때도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16번째 핵심 습관은 적절한 일광 노출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면역 기능,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감소하므로 적절한 햇빛 노출이 더욱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들은 골다공증, 근력 감소,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햇빛 노출은 피부암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균형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팔과 다리를 노출시키는 야외 활동이 권장됩니다. 또한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경우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정영호 할아버지는 평소 실내에서만 생활하시다가 비타민 D 결핍으로 뼈 통증과 근육 약화가 발생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간 발코니에서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인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햇빛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해를 보니 기분도 좋아지고 뼈 통증도 줄었어요. 지금은 날씨가 좋은 날이면 아예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책도 읽고 사람들도 구경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16가지 핵심 습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 움직임의 일상화입니다. 근력 운동을 포함한 하루 30분 걷기 반드시 실천하세요. 두 번째, 단백질, 다양한 색의 채소, 적은 염분 섭취로 영양의 질을 높이세요. 세 번째,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과 취침 전 루틴을 만드세요. 네 번째, 정기적인 모임, 봉사활동,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하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언어와 악기 배우기를 통해 평생학습을 하세요. 여섯 번째, 명상, 심호흡, 자연 속 활동을 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일곱 번째, 삶의 목적의식을 유지하세요. 여덟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아홉 번째, 건강검진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받으세요. 열 번째, 호르몬 관리를 위해 운동과 영양 섭취, 스트레스 관리를 신경 쓰세요. 11번째, 식이섬유와 발효식품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장 건강 관리를 하세요. 12번째, 적절한 약물 관리와 정기적인 약물 검토를 하세요. 13번째, 만성 염증 관리를 위해 지중해식 식단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하세요. 14번째, 인지력 강화를 위해 퍼즐, 독서, 카드 게임, 디지털 인지 훈련 앱을 활용하세요. 15번째,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 하루 2번 칫솔질,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하세요. 16번째, 적절한 햇빛 노출을 하세요. 하루 15분에서 30분 햇빛을 쬐고 필요하면 비타민 D도 보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습관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난 늙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몸은 실제로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배우고 성장하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그에 반응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평균 7.5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는 금연, 운동, 건강한 식습관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습관을 통해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걷기, 하루 한 번 과일 먹기,
주 1회 친구와 통화하기 등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김영희 할머니처럼 활기찬 70대를 위한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이 진정한 나이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0세에 진짜 건강하고 싶다면 40세에 준비하고 50세에 실천하고 60세에 습관화하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80세에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